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인데요. 3개월간 준비 기간 중에도 분리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요금을 따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매달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 2,500원을 앞으로는 따로 내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1994년 이후 30년간 이어온 통합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지서 분리 청구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마련에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현행 통합징수 방식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와 위탁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준비 기간 동안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인쇄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고지서를 별도로 만들어 발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중에도 분리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자동이체 가구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던 가구는 기존 이체 계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내거나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통합징수를 원하는 가구는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되고 TV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데요. 재판부는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참혹하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은 재판 내내 울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범행이 실행됐다며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른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그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에게 2년여 동안 300차례가 넘도록 스토킹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원심 판결 전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보복살인 등 혐의로 따로 열린 1심에서 전주환은 각각 징역 9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겁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분의 생전 뜻이기도 했다며 유족과 시민들의 엄벌 탄원이 닿아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은행권이 약 6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공동 자금 지원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예금 가입까지 거론하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새마을금고를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자금 유출 위기에 놓였던 새마을금고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을 필두로 한 은행권이 총 6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이미 일부 지원이 이뤄졌는데 새마을금고 보유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한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의 은행권이 공동자금 지원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위 당국자들도 잇따라 예금 가입을 하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타 금융기관과 같이 5천만 원의 예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정부의 말을 믿으십시오. 작년 다 어렵다고 한 금융위기도 헤쳐낸 정부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논의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건전성 우려가 없다고 강조해온 금융당국도 자칫 부실 처리 책임만 떠안을 수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7년 전 중국 쓰촨성에서 들여온 판다 부부가 국내 동물원에서 자연 번식을 통해 쌍둥이 2마리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희귀동물인 판다는 자연 번식이 극히 힘든데요. 2번씩이나 출산에 성공한 겁니다. 동물원 측은 판다 쌍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핀 후 추후 공개할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판다 쌍둥이 출산 소식을 강창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산을 앞둔 암컷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입니다. 잠시 진통을 느끼는가 싶더니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바오는 새끼를 입에 물고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더니 잠시 후 또 한 마리를 낳습니다. 자연 번식이 극히 힘든 자이언트 판다가 쌍둥이 자매를 낳은 겁니다. 지난 2020년 7월 푸바오를 낳은 지 3년 만에 맞은 겹경사입니다.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여자친구도 판다처럼 옷을 입고 왔거든요. 판다룩에 맞춰서. 근데 올 때부터 딱 여기 입장 기다릴 때부터 너무 설레가지고. 쌍둥이 판다는 200g도 안 되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몇 년 후면 100kg을 넘어설 만큼 거구가 됩니다. 아이바오는 임신과 출산, 육아 경험이 있어서인지 쌍둥이를 능숙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진통의 과정을 아이바오가 다 참아내면서 표현을 잘 안 하는 바람에 그 시작을 아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아이바오도 잘 대처를 하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판다의 가임기는 1년에 딱 한 번뿐이어서 자연 임신이 극히 어려운데 에버랜드 동물원이 어미들의 신체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지난 2월 자연 교배에 성공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사육사와 수의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판다 쌍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집중 보살핀 뒤 추후 공개 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내놓은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가입자가 기록적인 속도로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앱 가운데 가장 빠른 건데요. 반면 트위터 이용자 트래픽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이 스레드로 갈아타고 있는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주말 가입자가 1억 명을 달성했다며 출시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스레드의 가입자 1억 명 돌파는 지난 5일 출시 5일 만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앱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 앱도 이용자 수 1억 명 도달에 2달이 걸렸습니다. 트위터 대항마로 개발된 스레드는 인기 플랫폼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도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트위터의 트래픽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트위터의 트래픽은 전주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1% 줄어들었습니다. 트위터의 이용자 트래픽 감소는 이용자들이 스레드로 갈아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이를 반박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주에 트위터 사용량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 같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스레드의 돌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잠재적 이용자라 할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20억 명에 달하는 데다 아직
유럽연합 지역에는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Facebook is obviously an app that's used by older people, so I think the fact that Facebook is coming out with something different might not be as marketable towards people my age. 또 스레드가 초창기 트위터처럼 차별화된 이용자 문화를 제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세용입니다.